그때 술도가 앞으로 하얀색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세리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얼굴로 차에서 내렸고 범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오범수는 잠시 세리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밤늦게 찾아와서요. 하지만 우리 아빠가 학교에 항의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걱정돼서 왔어요. 범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 입술을 꼭 다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야.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수많은 감정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희망. 자, 오늘은 독고타기 학교 측에 항의하여 오범수는 결국 학교에서 교수직을 해임당하게 되는 과정과 한결이 오범수를 찾아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총장님,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총장실 비서가 전화를 끊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 목소리에는 주저함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총장은 안경을 벗은 뒤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하루 종일 쌓인 피로로 굳어 있었고 비서의 낌새만으로도 무언가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심각합니까? 비서는 서류철을 들고 총장 책상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노란 메모지를 꺼내 총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범수 교수님 건입니다. 학부모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접수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도교수가 학생을 유혹해서 결혼을 파토나게 만들었다. 라는 형식의 내용이었고 민원인도 명확합니다. 세리 학생의 아버지 독고탁 씨입니다. 총장은 메모지를 천천히 집어들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정식 접수됐습니까?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올라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학교 게시판에도 게시됐고 교내 신문 담당 기자도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에 흘러들어가기 전에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는 곧 안경을 다시 쓰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인사팀과 바로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오 교수님과 면담해야겠습니다. 그가 무슨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봐야겠어요. 이런 건 조용히 끝내기도 무작정 감싸주기도 어렵습니다. 비서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떴고 총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오범수의 연구실. 연구실은 조용했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범수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하다 못해 공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조교는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총장실 비서가 굳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 교수님, 오범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는 일종의 예감,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는 문을 닫으며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학교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세리 학생 쪽에서 아니, 정확히는 그 학생의 아버지인 독고탁 씨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범수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잠시 준비 좀 하겠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닫은 후 일어났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단념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고개를 들고 조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교님, 이따 강의 자료는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시각, 총장은 접견실 중앙에 있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물 한 컵과 여러 장의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오범수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걸쳤지만 그가 안고 있는 무게는 옷차림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총장이 손짓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앉으시죠, 오 교수. 민원 내용 대충 들으셨겠죠. 오범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 학생과의 관계가 사적인 선을 넘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오범수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이 걱정되어 지도교수로서 필요한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단 한 번도 넘은 적 없습니다. 총장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오 교수, 지금 상황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외부에 노출됐고 학내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학부모 민원이 이 정도 수위로 공식화된 건 이례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지도 방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제 책임입니다. 총장은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 교수께서 자진사임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 말을 들은 오범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오늘 내일 안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총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독수리 술도가 뒷마당에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시간. 범수는 총장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마당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입구 쪽에서 조심스레 걸어오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한결이었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는 오범수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범수는 낯선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 그는 물끄러미 다가오는 한결에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와 9월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던 한결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뒷마당에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이 조용히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결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세리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교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범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결은 이어 말했습니다. 전 세리랑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엄마들끼리도 가까웠고요. 세리는 어릴 때부터 지켜봤어요. 그래서인지 지금의 세리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저와의 결혼은 합의하에 정리했어요. 세리한테 직접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세리가 저를 오빠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일방적으로 제 마음을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더 폭력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오범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조심스레 입술을 다문 채로 한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런 오범수를 향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세리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물론 교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요즘 학교 안 나가는 것도 세리 어머니가 또 학교로 오실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리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교수님이라도 있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오범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뼛속까지 아프게 들리는지 그는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결은 그 조용한 침묵을 존중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교수님도 알고 계시죠? 전 오히려 고맙습니다. 세리가 그런 감정을 이제라도 알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교수님이라는 게요. 그제서야 오범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결씨, 난 세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애딸린 싱글데디고 그리고 세리는 학교제자였고 지금은 상처만 주고 있어요.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교수님은 세리한테 많은 걸 줬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자각하게 해줬고 용기 내는 법도 알려줬어요. 지금 세리가 버티는 힘,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범수는 그제야 미세하게 눈가를 떨었습니다. 속 깊은 혼란과 죄책감이 묻어나오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결은 그런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세리 지켜주세요. 세리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교수님이라는 거 교수님만 모르는 것 같아서요. 평상 위로 떨어지는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런 범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는 세리 곁에서 얽히지 않겠습니다. 대신 부탁드릴게요. 교수님께선 세리에게만은 등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과 함께 한결은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고 오범수는 잠시 그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가는 순간 오범수는 이마를 감싸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술도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짙은 고요 속 오범수는 학교 문제와 한결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 지끈거리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떠도는 건 단 하나, 오후에 한결이 했던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술도가 앞으로 하얀색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세리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얼굴로 차에서 내렸고 범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오범수는 잠시 세리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밤늦게 찾아와서요. 하지만 우리 아빠가 학교에 항의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걱정돼서 왔어요. 범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 입술을 꼭 다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야.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수많은 감정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희망. 아니에요. 교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날 엄마가 그렇게 강의실에서 수업 중에 끌고 나간 날 이후로 저희 부모님들이 무서워졌어요. 행여나 저희 부모님이 교수님에게 해코지할까봐. 하지만 결국 이렇게 교수님한테 큰 민폐를 끼치고 말았어요. 오범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 그녀 앞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닿고 싶다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리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들었고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그의 손등을 내려다보던 세리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범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공기는 전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